여러분, 혹시 눈치 외교라는 말 아십니까? 한국이 그 눈치 보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가 멀리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장까지 전해졌죠. 2025년 경주, 한인이 정상회담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죠. KF-21 분담금 문제, 이제 정리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회담장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역사는 잠시 멈칫했고 양국 참모들의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독촉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더 이상 예전의 그 한국이 아니라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언이었죠. 오늘은 그 배경에 숨겨진 한국 방산의 놀라운 변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KF-21 보라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첫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총 사업비 8.8조 원, 국산화율 65% 이상, F-16과 F-35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그야말로 한국 방산 기술의 결정체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 원래 한국 혼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20% 지분을 가진 공동 개발 파트너였죠. 약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2026년까지 납부하기로 재협상까지 했는데도 인도네시아는 계속 미루기만 했죠. 더 심각한 건 그들이 동시에 러시아제 수-35와 중국제 전투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고 전략적 이탈의 신호였죠. 한국 입장에선 우리가 기술 다 넘겨주고 돈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국은 조용히 참았을 겁니다. 파트너 기분 상하지 않게 외교적으로 잘 풀어보자고 했겠죠. 하지만 2025년의 한국은 달랐습니다. 과거의 한국을 떠올려 보세요. 1980년대, 90년대, 심지어 2000년대 초반까지도 한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였습니다. 미국 눈치, 유럽 눈치 보면서 기술 이전 좀 받아보려고 애쓰던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이 2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조 원입니다. 세계 4위 수준이죠.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 방공 시스템, 그리고 이제 KF-21까지 한국은 사는 나라에서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태도의 변화입니다. 이제 한국은 외교 테이블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할 말을 하죠. 우리 조건이 이렇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파트너를 찾아보시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이 이제 기술 종속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K2 전차와 FA-50을 대량 구매했습니다. 사우디가 천궁을 샀죠.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이 줄을 서서 문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파트너를 선택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파트너는 미안하지만 다른 자리를 알아봐야죠.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인리가 빠져도 개발에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미 플랜 B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분 20%를 어떻게 처리할지 시나리오는 여러 개였죠. 첫째, 국내 방산 펀드나 투자자가 인수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죠. 둘째, 새로운 파트너를 찾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 무기에 열렬한 팬이 됐고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노후 전투기 교체를 고민 중입니다. 줄 서 있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었던 겁니다. 셋째, 그냥 한국이 100% 단독 개발로 전환합니다. 기술도 있고 돈도 있고 시장도 있으니까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당신들이 필요해서 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함께하면 좋지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적 자립이 가져다주는 외교적 자신감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정말로 열받게 만든 건 인도네시아의 미납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방의 기술적 압박이 더 큰 골칫거리였죠. KF-21은 일부 핵심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합니다. AESA 레이더, 엔진 등이죠. 그런데 일부 서방 업체들이 은근슬쩍 압박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저 미사일은 통합할 수 없습니다. 그건 블록이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기술을 팔면서도 어떻게 쓸지까지 간섭하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한국은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2025년에 한국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보다 3년 빨리 해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타우러스 조기 통합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로 해냈죠. 타우러스 KPD-350
독일제 공대지 장거리 순항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500km 이상, 벙커 버스터 기능까지 갖춘 그야말로 전략 무기죠. 원래 계획에선 이 미사일을 KF-21 블록2 단계에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블록1은 공대공 전투에 집중하고 공대지 능력은 나중에 추가하자는 거였죠.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외부 업체들은 절대 못할 것이라고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024년 말 갑자기 발표합니다. 타우러스 통합 블록1 단계에서 끝냈습니다. 2026년 실전 패치 준비 완료.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어떻게? 계획보다 3년이나 빠른 일정인데? 비결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 연구진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밤낮 없는 테스트, 시뮬레이션, 현장 통합 작업. 둘째, 한국이 이미 쌓아온 소프트웨어 통합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타우러스 통합은 단순히 미사일을 달아놓는 게 아닙니다. 전투기의 항전 시스템, 무장 관리 소프트웨어, 표적 탐지 레이더가 모두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죠. 이건 고도의 시스템 통합 능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해냈습니다. 회의론자들의 예상을 깨고 조용히 결과물을 내밀었죠. 이 한 방으로 KF-21은 단순한 경제형 전투기에서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갖춘 멀티롤 전투기로 급상승했습니다. 타우러스 조기 통합 소식이 퍼지자 해외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이 눈을 번쩍 떴죠. 필리핀부터 봅시다. 이들은 이미 한국제 FA-50 경전투기를 운용 중입니다. 그런데 2024년 말 추가 구매와 함께 업그레이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가시거리 밖 공중전 능력 확보. 이건 향후 KF-21 도입을 위한 사전포석이죠. 필리핀 입장에선 절실합니다. 남중국해 분쟁으로 중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데 노후한 전투기로는 버티기 힘들죠. 그렇다고 F-35를 살 돈도 없고 그때 나타난 게 KF-21입니다. 성능은 충분하고 가격은 합리적이고 게다가 타우러스까지 통합 가능하다니 완벽한 솔루션이었죠. 말레이시아와 태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제 전투기는 부품 수급이 막혔고 미국제는 너무 비쌉니다. 한국제는 딱 적당합니다. 여기서 한국의 진짜 강점이 드러납니다. 한국은 전투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전투기 정밀 유도탄 항전 장비 정비 지원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죠. 이른바 K-패키지입니다. 중소 국가들에겐 이게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사면 호환성 문제, 정비 문제가 골치 아픈데 한국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거든요. 게다가 가격도 착하고 기술 이전도 유연합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에 열렬한 팬이 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K방사는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군사적 파트너십 전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기술 자산 회수입니다. 2024년 말부터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남아있는 모든 한국산 부품과 설계, 데이터를 회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정당한 조치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KF-21의 지적 재산권을 한국이 100% 보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술이 유출될 걱정도 없고 누구에게 팔지 누구와 협력할지 전적으로 한국이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분담금 분쟁의 결말이 아닙니다. 한국이 기술 주권의 완결선을 긋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아시아에서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그 기술을 100% 자국이 소유하는 나라는 이제 한국뿐입니다. 일본도 못했고 중국도 러시아 기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은 순수하게 자력으로 이뤄낸 겁니다. 이제 한국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기술로, 우리 조건으로 우리가 원하는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죠. 이게 진짜 독립입니다. 정리해봅시다. KF-21 보라매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미국 눈치, 중국 눈치, 유럽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이익에 따라 우리 파트너를 선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 한국은 괜찮습니다. 다른 파트너 많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서방의 기술적 압박? 그럼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정말로 해냈습니다. 계획보다 3년 빨리 아무도 예상 못한 속도로 2025년 경주 회담장에서 인도네시아 통역사가 당황했던 이유가 이제 이해되시나요? 한국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KF-21 이후에도 한국의 행보는 계속될 겁니다. 더 빠르게, 더 당당하게, 더 독립적으로
눈치 외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세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